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함양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원봉사 교육에서는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권 및 태도,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 기준, 자원봉사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의 특성 및 효과, 자원봉사의 가치, 자원봉사의 이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네모이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는 네모다. 이 네모 안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함, 아니면 행복함, 뭐 이런 것들. 저에게 자원봉사는 삶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행복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받는 게 저에겐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자, 원할원, 받들 뽕, 사.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는. 그런데 자원봉사의 어원은 라틴어의 볼룬타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적 활동, 그리고 어떤 법적 이해관계나 상업적 보상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이제 변화가 있어요. 자, 과거에는 뽀의 의미였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어떤 자선을 베푸는 그런 형태의 활동. 내가 조금 있으니까 너에게 도와줄게 라는 인간애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자선 형태를 가진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소극적이고 좁은 의미였다면 요즘은 이제 위대의 의미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남과 나눔의 상호작용으로 공동의 복지를 위한 자주적이고 협동적이고 이렇게 실천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각종 문제의 예방과 해결 차원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이렇게 의무이자 사회적인 어떤 책임 부여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한 명이 그렇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보자.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를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벽화를 그려서 그 주변 지역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조금 요즘에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특성과 이제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자원봉사의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에서는 자발성이 있어요. 자발성은 뭘까요? 스스로 원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쵸?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누가 시켜서 이거 자원봉사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요. 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타성을 보면은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나눔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타성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무보수성. 내가 일을 하지만 봉사를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게 무보수성이죠.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이제 효과가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이 나비 효과를 볼게요. 내가 참여하는 작은 봉사가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이나 좀 내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파장이 되는 현상을 나비 현상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테레사 효과 같은 경우에는 남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현상.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아도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장면 아니면 어떤 다른 음,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런 영상을 보더라도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향상된다는 현상이 테레사 효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 효과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기쁨이 돼서 나의 마음속으로 아니면 당신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온다는 현상이죠. 우리가 부메랑을 휙 하고 던지면 얘가 까지 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듯이 그래서 부메랑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 또 뭐 나비 효과, 테레사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삶, 행복한 삶,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원봉사자의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에는 개인적인 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가치도 있고 기관적인 가치도 있어요. 이 개인적 가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베풀어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됩니다. 폭넓은 대인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할 기회가 또 되기도 해요. 그리고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정말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가치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참여의식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각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효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자본을 확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적인 가치를 보시면 기관 시설 등의 직원의 어떤 과다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가치, 그다음에 능력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이제 기관과 이렇게 인접해서 저도 연수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집에서 15분 정도 되거든요.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어떤 응원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이 가치에는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기관적인 거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이제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이제 분류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책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일반 자원봉사자, 특수기능 자원봉사자, 전문 자원봉사자 이렇게 있는데 누구나 다 일반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쉽게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시간이 있고 건강하면 노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적 활동을 이제 도와서 보조해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수기능 자원봉사는 음악, 미술, 공예, 그다음에 예능과 미용 등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재능 나눔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교육심리, 그다음에 이제 의사, 변호사, 전문 직업인으로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이렇게 한다거나 또 뭐 의사로서 이렇게 농촌에 가서 뭐 이렇게 힘든 어르신들을 이렇게 치료해 준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형편이 좀 어려워서 변호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변호사들이 또 봉사를 해서 봉사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전문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속하는지 잘 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데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이제 분류에 따른 이거 두 번째를 보시면 재가 자원봉사가 있고 환경 자원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육기 시설 자원봉사가 있는데 재가 자원봉사는 그러니까 재가 노인이라든지 뭐 제가 심신장애에 대한 그런 활동, 그 다음에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일, 그
그다음에 이제 식사 도우미도 있어요. 그리고 가사 활동 도우미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 계시니까 이제 무료하고 적적하니까 대화 상대로 말벗 봉사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위생에 대해서 교통 안전을 위한 활동이나 또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명운동 등 이런 봉사활동이 환경봉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는 시설 내에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학습 지도, 캠프 오락, 칭의 등의 정서, 지도, 상담 지도, 행사 보조 등의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이 장소에 따른 어떤 분류도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또 분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농어촌이라든지 복지시설, 병원, 양로원, 위문공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병약자 위문이라든지 아니면 실태조사, 그리고 지역사회 가꾸기 등 이런 건 지역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프로그램에는 잘 모르고 있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캠페인 프로그램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선 구호 프로그램에는 재해구호라든지 불우이웃 돕기, 난민 아동 구호 활동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강원도에 뭐 산불이 났다거나 흰남노가 와서 태풍이 몰려와서 이렇게 이제 재해구호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자선구호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게 있고 자원봉사 활동에서 이제 인권 만나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인권과 보장에서 이 자원봉사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 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 변화의 주체인 자원봉사자. 두 번째는 인권 옹호자인 자원봉사자. 그래서 내가 사회 변화의 주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공익의 관심과 활동으로 역할이 확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원봉사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런 활동인데 이것이 곧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활동이래요. 그래서 인권 옹호 사례를 보면 여기 있는 사례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A라는 그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이제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죠,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전화가 와서 이 친구가 장학금 전달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받을 그런 상처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아, 그 담당자 분에게 이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속상할 수도 있고 이 사진이 알려져서 혹시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얘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진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해서 찍게 되면 이 아이한테도 얘기를 잘 해서 이해가 되도록 전달을 해주고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하는 수혜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사례를 꼭 기억하셔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자, 예,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자의 인권인 거죠.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라면 예, 사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되고 의사표현이 보장이 되는지, 그다음에 모집 과정에서 이게 자원봉사 배치가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빛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차별 대우는 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과정에서 미리 이제 알아보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행동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자원봉사 활동 장소가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내가 봉사를 했을 때 위험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휴식 시간 때 내가 어떻게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점심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공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지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고, 요번에 봉사 갔을 때는 휴식 시간은 여기서 하고, 밥은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활동 과정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봉사 활동할 때, 또, 본의 아니게 이게 폭력적으로 내가 다칠 때가 있어요. 음, 그런 사례가 되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설마 내가 봉사 갔는데 왜 맞아? 이런 경우에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두 번째, 지역 축제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와요. 축제하면.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도 오고 이러다 보면 서로 이제 술도 마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가문이 무르익고 이러다 보면 원래 이제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또 술 먹으면 또 주사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막 사람들도 때리고 막 봉사자들도 막 야 뭐 이거 해 저거 해 그러고 막 반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그 폭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현장에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진짜 너무 내가 이제 인권적으로 내가 무시를 당했다. 이건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구제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선처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CCTV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직접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인권위에서는 잘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 될 때 이러한 과정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 인권 침해 사례 이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자가 이제 제가 봉사를 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이제 행사날 이제 하루로 8시간을 일정받는 거니까 그쵸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시간에서 보통 하루를 다 드리는 건데 이때 이제 어, 점심 도시락을 이렇게 여유 있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이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락을 못 받은 사람은 다시 식당과 연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락만 먹고 봉사를 하면 또 1시간 내에 점심을 먹고 하는데 식당을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봉사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밥을 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막 소리 지르고 주최 측에서는 막 이제 행사에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음, 핀잔을 듣는다든지 뭐 왜 이렇게 밥을 오래 먹고 왔냐는 둥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가 막 오고 이러는데 행사장에 우비도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비도 지금 못 받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경우 사실 많지는 않은데 또 간혹가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다음에 주최 측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 잘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수요자 얘기예요. 저하고 내 친구가 자원봉사를 하러 이제 어떤 낙농원에 갔어요. 낙농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봉사를 계속 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 자원봉사를 이제 많이 하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 야, 나 오늘 좋은 일 하러 왔어. 막 그러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본인의 그 SNS에 올리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은 좋은 일을 해서 올렸지만 그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고
또 그 할아버지의 관계되어 있는 친척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자제분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주의해서 특히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 촬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초상권에 대한 어떤 헌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 헌법 제10조에 보면 우리가 행복추구권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어르신께서 나 사진 찍혀갖고 다 알려져갖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불행해 이렇게 하면 그쵸? 우리 헌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꼭 주의하시고 명심하셔서 예, 그런 행동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요즘 되게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쵸? 자원봉사를 가더라도 그런 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서 인권 만나기가 있어요. 이걸 자원봉사 활동에서 인권 만나기는 참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완전한 권리 능동적인 주체는 수혜자를 의존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완전한 권리를 가진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천 과정에서는 활동 시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는가 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에 내가 인권을 두고서 배제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자선이나 시혜 그리고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나의 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르는이나 뭐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혜자의 욕구 충족을 넘어서 우리가 권리 실현을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잔존 능력도 키워주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자의 권리와 욕구를 이용자 스스로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옹호해 줘야 된다는 거. 본인 스스로가 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인식하고 사회 환경의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인권 만나기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인권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어요. 지금 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도 마시고 오시고 뭐 할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